2016년 펌프에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노래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 파라독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독스. 그때 펌프엔 최고 레벨이 27이었습니다. 27도 깨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레벨 28이라니. 정말 이름처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은 과연 클리어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펌프 1등으로 유명한 피팸즈도 임파서블이라는 코멘트를 달며 클리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람의 한계처럼 보이던 패러독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7개월 만에 클리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원래 댄스 시뮬레이션이던 게임이었습니다. 스텝에 맞춰 춤을 추는 게임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댄스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사람의 한계를 돌파하는 게임으로 바뀐 걸까요? Crazy, right? Two grown men talking to the wall,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여긴 2000년입니다. 펑키 투나잇, 또 다른 진심, 메비우스 AD, 컴백 루틴이 국룰이었던 펌프 못하면 왕따를 당하는 전설의 시대입니다. 이 게임을 못하면 원시인이나 왕따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왕따는 넘어간 얘기지만 이런 뉴스가 나올 만큼 펌프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만약 오락실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 손님이 없단 뜻이고 컴백 이재진 파트에서 한 바퀴 돌 수 있냐로 초보, 고수가 나뉘었죠. 당시 펌프는 소위 간지가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스텝을 밟는 것보다 춤을 추는 게 더 중요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는 개인의 해석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첫 보스곡이었던 힙노시스는 정타에서 파생된 폭타보단 연타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허리 틀기도 아주 잠깐만 나오죠. 펌프는 정말 춤을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속작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벌써 펌프의 고인물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난이도는 이지와 하드모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드모드로 들어간 뒤 특수 커맨드를 입력하면 크레이지 모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더 어려운 스텝이 등장하는 모드인데 이 모드를 걸고 나온 체보들은 말 그대로 크레이지했습니다. 스텝 밀도가 빽빽해져 춤은커녕 스텝 처리하기 바빴죠. 이렇게 등장한 크레이지 모드는 유저들에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좋은 호응을 얻어 후속작에서 정식 모드로 승격되었습니다. 고랩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당시 더블은 프리스타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드였는데 더블 또한 안무를 짤 수 있는 체보들보다 미스터 라프스 같은 스텝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체보들이 등장했습니다. 점점 춤보다 클리어의 목적을 둔 플레이가 많아지죠. 그런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는 반면 아직 체보 제작에 대한 틀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슬램. 당시 이 크레이지 체보는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소주 몇 병 거하게 원샷 때린 뒤 짠 듯한 이 체보는 당시 슬램 같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체보에 대해서 만화가 등장하기도 했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 그럼 아침에는 3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4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도전적인 체보를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앞선 모양인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도 전체적인 퀄리티는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노래와 찰떡이고 포인트가 확실해서 지금에도 재밌는 체보들이 많이 생겼죠. 참고로 돌기로 유명한 그 베토벤 바이러스 하드도 이 시기에 등장한 체보입니다. 후속작에선 시대를 앞선 체보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펌프의 나이트메어 모드라는 것이 생깁니다. 더블에도 본격적으로 고랩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한 전설의 스텝 제작자가 등장합니다. 캉이.
폭타가 펌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제작자입니다. 강희님의 특징은 펌프를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스피더의 약간 시초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상님, 해고 공신 뭐 그렇습니다. 패턴 제작할 때 16피트 긴 폭타를 적극 채용하였는데 지금 펌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게 긴 폭타죠. 펌프를 잘하는 만큼 어떤 패턴이 재밌는지 직접 알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이런 엽기적인 보스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레벨을 올려야 재밌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고, 이런 긴 폭타와 더블 고렙의 등장과 함께 2004년 펌프는 새로운 버전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합니다. 익시드 시리즈, 이름부터가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인지 이때 지금에도 정말 어려운 고렙들이 펌프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중 으뜸은 디그니티 나이트메어, 195bpm에 계단을 때려버리는, 지금 봐도 정말 엄청난 체보죠. 이런 임팩트 있는 고렙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댄스 게임에서 발판 밟는 게임으로 펌프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이 당시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펌프 대회에서도 프리스타일보단 스피드 부문이 메인 이벤트에 가까웠습니다. 춤이 메인이던 2000년대 대화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억지스러운 체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캉이님의 역할이 또 컸죠. 실력이 되니 다른 제작자들이 짠 체보가 이게 억지스러운 건지 아닌지 직접 검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밟아보고 불가능한 체보들은 밟을 수 있게 수정을 해주었죠. 그리고 겹발 테크닉을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스텝을 강조할 때 겹발 테크닉을 종종 사용했는데, 이런 스킬풀한 체보가 19년 전 체보라니 놀랍습니다. 긴 폭타와 밟을 수 있게 짜는 것, 캉이님은 펌프 고렙 제작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펌프가 고인물화된 요소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퀄리티 좋은 체보가 많아짐, 밸런스 좋고 최적화 좋고 컨셉이 있는 체보들이 많아지니 유저가 얻는 경험치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죠. 또한 퀄리티가 높으면 재밌기 때문에 계속 플레이하게 되죠. 그런데 펌프 고렙의 퀄리티가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진 그 구체보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강한 체중 이동과 허리 틀기, 자유분방한 스텝들, 아쉬운 밸런스, 최적화, 감성 치사량. 그렇다면 펌프는 언제부터 신체보스러운 체보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러던 와중 9곡 중 하나의 체보가 개편됩니다. 사실 이 곡은 펌프 유저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체보가 그렇게 재밌는 편이 아니라 딱히 선곡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체보 개편으로 이 곡은 단숨에 떡상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체보 제작이 시작됩니다. 이 9곡은 바로 Love is a Danger Zone입니다. 어떻게 한 체보가 비인기 곡을 단숨에 떡상시키고 체보 제작 방향성을 바꾸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예전 체보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보죠. 여기 캐논 D 크레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기타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기타 리프가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주르륵 내려가는 걸 몸을 회전하면서 표현. 기타의 화려한 속주에 맞춰서 강한 허리 틀기, 기타의 비브라토에 맞춘 발 움직임. 이렇게 예전엔 폭타를 음의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간이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고 음이 없으면 노트를 넣지 않아 달리는 맛이 아쉬울 때도 있고, 이런 방향성에서 러브 이서 덴저 존은 폭타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박자감 위주로. 규칙적으로 2비트마다 허리를 틀어 박자감을 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음이 난무하는 파트는 격한 허리 틀기를 넣어 살리고, 다음으로는 4비트마다 허리 틀기, 다음은 1비트마다 허리 틀기. 이렇게 박자감 위주로 체보를 제작하니 좋은 점이 하나 생기죠. 폭타를 쭉 넣어도 어울릴 수 있다. 우리의 다리는 걷기, 달리기를 위해 있죠. 그에 반해 손은 자유분방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리듬 게임은 보통 연주감을 살리는 것이 어울리지만, 다리로 하는 펌프는 고조되는 분위기를 달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캉이님이 16비트를 적극 채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G2 DJ의 데라루는 동시치기로 음에 맞춰서 노트가 나오는 반면, 펌프는 폭타로 쭉 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적 허용과 비슷하죠. 문법상 틀린 표현이지만 운율상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 펌프로 대입하면 소리상 폭타가 맞지 않지만 흐름상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 저는 이걸 펌적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체보가 베토벤 바이러스 더블 18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펌프를 전부 잊고 베토벤 바이러스의 체보를 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어떤 체보가 생각나시나요? 열의 아홉은 동시치기를 상상하셨을 겁니다. 음이 딴딴딴딴딴 하고 박히니 여기에 노트를 넣어야 살아나겠죠. 실제로 다른 스텝들을 검색해보니 거의 동시치기를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 바이러스 18은 폭탄을 넣어버립니다. 단, 같은 패턴을 4번 반복해서 포인트를 살린 걸 볼 수 있죠. 펌프에 어울리는 폭타와 노래의 포인트를 둘 다 살린 센스 있는 패턴. 자, 러브 이서 덴저 존과 베토벤 바이러스 더블 18은 같은 제작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폭타의 새 방향성을 제시한 스텝 제작자는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한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스텝 제작자 BPM이란 분입니다. 유학생이 가서 펌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작자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계신 겁니다. Anyway, BPM님이 제시한 이런 박자감 위주의 방향성은 박자를 좀 더 자유롭게 짤 수 있게 해줬습니다. 덕분에 노트들이 이전보다 균일하게 퍼질 수 있었고 체보의 밸런스가 좋아졌죠. 그 외에도 당시 정말 명체보였던 제작자 JKD,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크레이지도 나오면서 폭탄을 쭉 넣어도 어울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조해줍니다. 또한 더블에선 BPM님은 하프를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강희님은 하프는 거의 체중이동을 할 때 거쳐가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동이 많이 격합니다. BPM님은 하프를 적극 사용했죠. 그래서 좀 더 소프트한 체중이동과 체력이 덜 드는 더블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희님은 5키 1+1이라는 느낌이라면 BPM님은 10키라는 느낌이죠. 그 외에도 규칙적인 노트, 컨셉, 전개 등도 보여주며 이런 신체보스러운 요소들은 밸런스 좋은 체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했고 이는 지금 유저들이 좋은 경험치를 얻는데 한몫했습니다. 정리한다면 캉이님은 고랩 제작에 있어 기반을 하나 만들고 BPM님이 그걸 조각해 고랩 제작의 방향성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랩 제작 방향성과 두 레전드 제작자와 함께 2006년 펌프 잇 업 제로가 발매됩니다. 지금 봐도 뛰어난 그래픽과 스텝들 덕분에 제로 때 나왔던 노래들은 아직까지도 매니아들에게 많이 플레이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스텝 퀄리티, 그리고 제로가 발매된 그 해에 신입 스텝 제작자들이 들어옵니다. 두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탄탄한 스텝 제작 방향성에 신입 제작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야, 이렇게 펌프 체보는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가 될 뻔했으나 2007년 NX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당시 총괄이 이압이란 분이었는데 어려운 난이도를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극악으로 치솟은 난이도라는 점 때문에 NX의 제작 방향성은 충격적인 난이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재가 하나 터집니다. 스텝 제작의 주축이었던 캉이 BPM님이 개인 사정으로 제작에서 빠지게 된 것. 그래서 NX는 신입 제작자들의 무대가 되어버렸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제작자들이 극악의 난이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그 결과는 키메라. 디그니티 따위 상대도 되지 않는 충격의 체보가 탄생합니다. 키메라가 이렇게 충격적인 이유엔 작정하게 어렵도록 BPM을 210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압이 계속해서 스텝을 어렵게 수정 요구했다고 합니다. 체보 제작자가 크레이지 체보를 짜오면 키메라 크레이지를 짜봤어요. 좋아. 하드에 넣자. 하고 크레이지는 당시 나이트메어에서만 나오던 난이도로 출시를 하고 나이트메어는 엄청 어렵게 만들어 봤어요. 아니 안 어려워. 돌아가. 헉헉 다시 만들었어요. 이건 저도 못해요. 다시.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5 통과. 이렇게 해서 충격과 공포의 키메라가 탄생합니다. 다만 충격적인 난이도를 만들어도 퀄리티가 좋다면 괜찮지요. 그 퀄리티를 챙기기 위해선 직접 밟아보면서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이암님은 고랩을 못 밟습니다. 단지 극악의 난이도라는 컨셉을 좋아할 뿐이었죠.
그렇다면 이 합 외에 체보의 퀄리티를 관리해줄 사람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NX 스텝 총괄 JKD. JKD님은 프리스타일이 주력이었지만 체력이 좋아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가능했죠. 그렇다면 그래도 밟아보면서 억지스러운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JKD가 이 합이 통과시킨 나이트메어를 보고 내린 의견은 통과. JKD는 당시 스텝 총괄로 있으면서 팀원들의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제작자들이 내놓은 작업물들은 수정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합니다. 개성이 있는 것 좋죠. 그러나 그 개성이라는 원석을 빛나게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체보들이 원석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구체보스러움의 요소 중 감성 치사량이란 것도 있었죠. 스텝 총괄인 JKD님은 이 감성이란 게 이 치사량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란 노래의 체보를 짤 때는 정말 슈퍼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체보를, 핫이슈라는 노래에 짤 때는 정말 이슈가 될 만한 체보를 짜는 등 아무튼 체보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극악의 난이도 2합, 감성 치사량 JKD, 그리고 원석인 채로 나온 신입들의 체보, 펌프 체보는 과도기를 겪고 사람 마 개조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재미는 꽤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좀 아쉬울 뿐 신입 제작자들의 아이디어로 포인트가 있는 체보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재미엔 포인트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BPM님도 본격적으로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부분적으로 스텝 제작을 했습니다. 다만 역시 충격적인 난이도의 NX라 그런지 미친 체보들도 있었지만요. 월드맥스라는 미션을 깨는 모드나 USB를 도입해 아이디를 만드는 등 시스템적으로도 펌프를 재밌게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고 덕분에 마니아들도 꾸준히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봅니다. 시간이 지나 펌프도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피에스타 시리즈, 이때 지금 펌프의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 유저를 배려한 베이직 모드, 풀 모드, 커맨드 메뉴, 채널 선택, 하트 시스템, 크레이지, 나이트메어 등 난이도 이름을 버리고 싱글, 더블로 통일. 이때 캐메라는 더블 25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 BPM님이 다시 본격적으로 제작에 참여합니다.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제작을 하였으나 NX8 때부터 스텝 총괄을 담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피에스타 때 고랩 스텝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금에도 재밌는 고랩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때 역대 사상 최고 레벨 난이도가 등장합니다. 진공 청소기 더블 27. 그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키메라보다 어려운 최고의 난이도. 하지만 놀랍게도 NX 시절과 다르게 난이도가 미치긴 해도 억지로 레벨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캉이님의 뒤를 잇는 제작자가 들어왔다는 것. 윈드포스.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할 정도로 매우 펌프를 잘합니다. 캉이님이 했던 것처럼 직접 밟아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테스트가 가능했죠. 거기에 더해 윈드포스가 고랩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을 체보에 녹여내 펌프의 고랩은 한 단계 진화합니다. 바로 파회법, 즉 테크닉. 온게임 넷에서 윈드포스는 펌프는 감각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윈드포스는 그 누구보다 스킬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윈드포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야매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정타 대신 테크닉을 적극 사용해서 플레이를 하죠. 그런 테크닉을 체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고랩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길이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이걸 전부 정직하게 처리를 하기엔 체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억지스러운 체보가 되죠. 만약 정타로만 밟기 하면서 레벨을 올린다면 그 체보는 결국 누가 체력이 좋냐로 클리어가 갈립니다. 지금보다 클리어를 더 잘하고 싶어? 그럼 체력 키워.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체력만이 답이라니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몇몇 구간을 쉽게 넘길 수 있는 파회법이 있다면 유저들은 좀만 여기서 테크닉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공략하는 재미를 얻게 됩니다. 체력 완급 조절도 중요한 요소죠. 재밌게 힘들려면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파회법이 단순히 힘든 체보에서 완급 조절 가능한 체보로 바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력이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냥 체력만 쭉 갉아먹는 고랩들보다는 확실히 공략하는 맛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게 나왔을 당시엔 3개 국어로 욕을 먹고 있다, 멕시코 인구 절반을 죽이라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클리어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갈 정도로 많이 생기고 S를 받는 기계도 생기죠. 그만큼 파회법으로 최적화가 잘 된 억지스럽지 않게 잘 나온 체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테크닉이 담긴 체보로 NX 때와는 달리 억지스럽지 않게 레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펌프의 최고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캉이님의 뒤를 이은 것처럼 BPM의 뒤를 잇는 제작자도 생깁니다. EXC. BPM님의 특징이던 하프, 컨셉, 전개, 예쁜 길을 잘 사용하는 제작자죠. 전설적인 두 체보 제작자를 잇는 윈드포스, EXC. 그리고 2016년 17년간 발전해온 펌프 체보의 요소들, 이 모든 것이 담긴 제작자 EXC. 패러독스가 세상에 나오며 펌프는 최고 레벨 28을 찍게 됩니다. 여기까지 펌프는 어떻게 고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제작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저들이 도전 욕구를 가지려면 재밌게 고렙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발전 과정이 없었다면 요즘엔 어떤 체보를 밟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에서 패러독스 더블 28이 아니라 슬램 더블 28을 밟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